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결혼을 한 새댁입니다. 하마터면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이혼할 뻔한 저의 충격적인 일을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제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아빠가 하던 일이 잘 안 되자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술을 못 마시게 말리는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셨고 다음날 아빠가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그 후로도 아빠의 폭력은 계속됐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와의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이혼할 때 서로 양육권을 갖기 위해 싸운다는데 엄마 말에 의하면 아빠는 엄마더러 혼자서 애를 키우라고 하고는 나가버리셨다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워내셨어요. 엄마는 어린 저를 외할머니 손에 맡겨두고 낮에는 일을 하셨대요. 건물 청소, 식당 설거지, 공사장 자빌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할머니와 지내고 저녁엔 엄마와 함께하는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저를 혼자서 키워낸 엄마가 존경스러웠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비록 아빠는 없었지만 저에게 아빠의 빈자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 온전히 사랑받으며 살고 있었다고 느꼈으니까요. 엄마는 제가 하는 일은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셨고 저도 엄마의 응원에 힘입어 어떤 일이든 자신감 있게 결정하곤 했어요. 대학 입학원서 낼 때, 회사에 입사할 때, 심지어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할 때도 엄마는 제 결정에 찬성하고 기뻐해 주셨죠. 제 남자친구는 대학생 때 만난 선후배 사이였어요. 저에게는 첫 남자친구였고 그와 함께한 모든 것들이 처음인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성격은 참 잘 맞았어요. 서로 좋아하는 것도 닮아서 저와의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대학생 때 오래 사귀면 헤어진다는 설이 있었는데 우리는 7년이나 사귀는 동안에도 큰 다툼 없이 잘 지냈어요.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사귀는 기간은 길었는데도 그의 부모님을 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후에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한국에 아주 가끔 들어오신다고 했고 처음 만남에서 그의 어머니만 뵙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참 자상한 분이셨는데 남자친구 성격이 왜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아빠가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착하게 잘 자랐다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신경 많이 써서 잘 키우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윤호가 며느리감을 잘 데려왔다고도 칭찬해 주셨죠. 저를 좋게 봐주시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이날도 역시나 예비 시아버지는 못 뵙고 양가 어머니들만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예비 시어머니도 성격이 잘 맞으시는지 즐겁게 대화를 나누셨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예비 시아버지는 해외 근무로 인해 지금 한국에 들어올 상황이 못 되니 결혼식 날에 맞춰서 입국하신다고 알려주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실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이후 예비 시아버지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셨고 현재 미국에 파견을 나가 계신다고 하더군요. 지금 건설 중인 건물이 마무리 단계라서 저희 결혼식 날에 돌아오시면 별일 없으면 계속 한국에 계실 거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시아버지와의 유년 시절에 대해 얘기해 줬는데 지금까지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두 분이 성격도 차분하시고 금술이 좋으셔서 화목한 분위기에서 자랐다더군요. 아빠가 쉬는 날엔 항상 가족과 함께 했대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무척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주말엔 자주 여행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바로 내 남자친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7살 때 계곡에 캠핑을 갔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구하기 위해 사색이 되어 미친 듯이 달려오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난다더군요. 그때 자기 죽을 뻔했다며 생생하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의 아빠는 자신이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반대하곤 하셨대요. 그리고 그 후로는 물가 근처로는 여행도 안 다니셨다네요. 남자친구의 옛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얼마나 부성애가 강한 분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꿈에 그리던 아버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비 시아버지를 빨리 만나보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도 자신의 아버지 얘기에 심취해 있는 저를 한참을 바라보더니 저에게 신부 입장할 때 예비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제가 신부 입장할 때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저희 엄마도 외동딸이어서 손잡아줄 외가 친척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는 저만 괜찮으면 예비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게 어떤지 물어봐 달라고 하셨다네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사려 깊은 제안에 무척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께도 이 소식을 들려주었죠. 예비 시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실 것 같다며 새아빠가 생기는 기분이라는 제 말에 엄마가 저를 안쓰럽다는 듯이 바라보시더군요. 그리곤 저에게 예비 시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며 잘해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쁨 받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죠. 저도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그날 예비 시댁에 전화를 드려 마음 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탈하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양가 부모님 한복도 맞추고 드레스도 고르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결혼만 하면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에 기대감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앞으로 저에게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만 빼고요. 제 결혼식 날 하필 태풍이 지나가는 바람에 시아버지가 타야 할 비행기가 연착되었고 결혼식 날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디 아버님이 빨리 도착하시길 기도하며 신랑과 함께 입장하는 문 뒤에 서 있었어요. 만약 예식 시작 전에 아버님이 도착하지 못하면 남편과 동시 입장을 하려고 했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신부 입장이 1분 정도 남았을 때 시아버님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셨습니다. 아버님을 보는데 어찌나 기쁘던지 제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날 처음 보는 저를 보며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곤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망의 신부 입장을 했죠. 저와 시아버지가 손을 잡고 입장을 하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중간쯤 걸었을까요? 저희 쪽 친정 식구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마치고 뒤돌아서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 후로 시아버지도 얼굴이 상기되셔서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 표정은 더 심각하셨어요. 얼굴이 붉어지시고 굉장히 당황한 듯한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표정을 보고 나서야 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엄마의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예식을 지켜보시던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시고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중간에 나가버리셨어요. 저도 이상한 분위기에 엄마 눈치를 보며 얼굴이 굳은 채 예식을 마쳤습니다. 신랑 쪽 하객분들은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갑자기 왜 나가시고, 엄마는 왜 그렇게 떨고 있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엄마를 진정시키며 구석진 자리에 엄마를 데리고 가 앉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패백을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저는 신랑에게 엄마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 패백은 생략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랑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도 아버지께 잠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시댁 식구들에게 갔죠. 시간이 좀 지나서 엄마는 진정되셨는지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엄마가 어렵게 꺼낸 한마디는 저에게 미안하다란 말이었습니다. 결혼식 도중에 갑자기 엄마가 나한테 미안한 일이 뭐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었죠. 혹시 엄마 시아버지랑 아는 사이야? 엄마랑 시아버지랑 얼굴 마주친 순간부터 두 분 다 이상해진 것 같아. 진아야, 놀라지 말고 들어줘. 사실 저분이 네 아빠야. 뭐라고? 아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시아버지가 내 아빠라니 말도 안 된다고,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엄마의 과거 이야기를 떠올려야 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엄마 때리고 괴롭혔던 사람인 거야? 나 낳은 지 1년 만에 우리 버리고 간 사람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윤호 말로는 시아버지 엄청 좋은 분이시라는데 엄마 얘기랑 앞뒤가 안 맞잖아. 엄마,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윤호랑 내가 이복남매라는 거야? 전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이 결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어요. 진작 시아버지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결혼 전에 미리 이 결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엄마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날 남편도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들은 듯 했어요.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집으로 가야 할 우리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긴 했는데 그와 함께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둘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너희 어머니 얘기 들었어. 아버지가 식장에서 너희 어머니 보고 많이 놀라셨다고 하더라. 너도 어머니한테 두 분 사이 얘기 들었지? 난 두 분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해. 두 분이 예전에 부부였다고 해도 그건 이미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어. 너만 괜찮으면 우리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자.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예쁜 가정 만들어 나가자.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머리가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았죠. 근데 아버님이 우리 아빠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복 남매라는 거잖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도 아버님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을 다 알고 얘기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반응에 제가 더 놀랐어요. 남편은 제게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했고 저는 내가 잘못 알고 있다니. 두 분이 결혼하시고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신 거잖아. 그래서 아빠는 내가 태어난 지 1년 좀 넘어서 양육권도 다 포기하고 나가신 걸로 아는데? 그러자 남편이 난감해하며 말하더군요. 진아야, 아무래도 장모님이 너한테 전부 얘기 못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건 내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집에 가서 장모님이랑 다시 얘기 나눠봐. 그리고 마음 정해지면 연락 줘. 저는 도대체 엄마가 나에게 숨기는 게 뭘까 궁금해서 집으로 곧장 달려와 엄마를 찾았어요. 그런데 집에 엄마는 없고 편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은 후에야 그동안 엄마가 감춰왔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아빠와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의 손찌검을 견디지 못한 엄마는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대요. 그 후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아빠가 없을 때 신혼집을 찾아와 엄마를 범했고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저였다네요. 제 친부는 그 후로도 엄마를 협박해 돈을 뜯어갔고 아빠도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엄마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 친부라는 사람 때문에 엄마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됐어요. 편지를 모두 읽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엄마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전 외할머니 댁에 찾아갔어요. 다행히 그곳에 엄마가 계시더군요. 엄마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도 진실을 들려주었대요. 사실 지금까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저에게 해준 이야기대로 알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진실을 말하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엄마를 욕하고 등질까봐 그게 무서우셨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며 그날 펑펑 우셨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엄마를 안아주며 그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느냐며 함께 눈물 흘리셨죠. 엄마와 집으로 돌아온 후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 나눴습니다. 시댁에서는 과거는 묻어두고 우리 두 사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자고 했고 엄마도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했고요. 저희 엄마는 시아버지를 만나 그동안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미안했다며 사과하셨어요. 시아버지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너무 쾌념치 말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한국에 계시기로 했던 시아버지는 해외로 근무를 지원해서 다시 외국 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마도 저를 보면 가슴 아픈 과거가 떠올라 불편하신가 봐요.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지금은 남편과 알콩달콩 지내다 보니 새 식구가 되었어요. 아이를 갖게 되니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잘 알겠더라고요. 한순간의 불행으로 평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오신 저희 엄마가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에게 남자친구도 만들고 엄마 인생 지금부터 시작해보라고 말씀드리면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치시네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양가 부모님들께 효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